는 비반전 정폭기입니다. 반전이 아닌 정폭기예요. 자,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력단자하고 입력단자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라인이 반드시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돼야 된다. 이것이 만약에 부호가 반대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스위그 트리거 회로예요. 정폭기 회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출력단자에서 입력단자로 연결되는 선이 하나 있는데 그 선이 반드시 마이너스 단자하고 연결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정폭기가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출력 단자에서 입력으로 연결된 라인이 하나 있는데 그 라인이 마이너스 단자하고 연결돼야 되지. 그 라인이 플러스 단자하고 연결되면 안 된다. 플러스하고 연결되면 스위그 트리거, 마이너스 단자하고 연결되면 정폭기. 자, 이 회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폭기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제로,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 자, 그러면 여기가 기준점이고 요점의 전압이 VS니까 요점의 전압이 VS가 될 거예요. 그렇죠? 요점하고 전위가 같은 거니까.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라운드, 요점이 VS, 요점이 V0. 그러면은 이 회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수는 V0 하나니까 요점에서 KCL 하나만 쓰면 돼. 홀로 들어오는 전류 제로니까 이렇게 흐르는 전류하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의 합은 제로다.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R1분의 VS. 더하기 위로 오는 전류는 R2분의 VS 마이너스 V0는 제로다. 그래서 이걸 풀면 V0는 1 플러스 R1분의 R2 곱하기 VS 이렇게 나옵니다. 자, VS가 양이면 V0도 양, VS가 음이면 V0도 음. 극성이 같은 거니까 반전이 아니고 반전이 아닌 정폭기입니다. 그래서 비반전 정폭기. 자, OPMP가 쓰는 정폭기 기본 꼴이 딱 얘하고 얘 두 개예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자동으로 암기가 돼. 반전 정폭기하고 비반전 정폭기 맨날 보는 게 그거니까. 자, 그 다음에 반전 정폭기하고 비반전 정폭기를 보면은 수식 자체가 V0는 마이너스 R1분의 R2 VS고 비반전 정폭기의 출력 전압 V0는 VS에다가 1 플러스 R1분의 R2를 곱한다. 이 식을 가만히 들으면 출력 전압이 비반전 정폭기는 입력 전압보다 작게는 절대 못 만듭니다. R2가 제로가 되면 같아요. 크기가. 그런데 R2가 제로가 아닌다면 무조건 V0가 VS보다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R2가 R1보다 적으면 V0가 VS보다 적게 나와. 극성은 빼고 크기만 따졌을 때 V0의 크기는 VS의 크기에다가 R1분의 R2를 곱하는데 R1이 R2보다 크면 이 값이 V0가 VS보다 적어지죠. R2가 R1보다 크면 당연히 커지는 거고 얘는 R2가 어떤 값든 되든 간에 V0가 VS보다 작게는 못 만든다는 거예요. 출력 전압을 작게는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인적 전압보다 항상 크게 만들어줘도 돼도 작게는 못 만든다. 그러면 최소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R2가 제로인 케이스. R2가 제로인 케이스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반전 정폭기에서 V0는 VS가 되도록 내가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입력하고 출력이 같다. 그러면은 회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고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이 VS고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이 이렇게 출력하고 연결되고 이렇게 R1을 연결을 했습니다. R2 자리에 숏서킷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회로는 이 점을 그대로 연결됐으니까 R1을 이렇게 옮겨도 돼.
OPMP가 출력 단자에 어떤 회로 R1이라는 회로를 달아놔서 이게 회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걸 없애버려. 자, 이렇게 되면 어디 되느냐? 요즘하고 전압이 같다. 그럼 요즘이 Vs니까 요즘이 Vs. 그게 바로 V0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V0는 Vs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비반전 정폭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볼테이지 팔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딩 이펙트라 그럽니다. 자, 테브란 등가 회로를 그렸어요. 어떤 네모라는 회로에 A라는 회로에다가 내가 어떤 부하 R레를 달한 거예요. 그리고 R레에 달리는 전압을 내가 이용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테브란 등가 회로를 곤치 놓고 여기에다가 내가 R레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R레에서 걸리는 전압 V0를 보는데 이 V0가 Rl의 함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회로에서 내가 그 나오는 전압을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이용하려고 하는 그 파트의 저항값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출력 전압값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3V 나와. 그래서 3V를 갖고 뭔가를 구동하려고 구동기를 여기다가 달아. 달고 나면은 이 3V가 아니라는 거예요. 2V, 1V로 툭 떨어져. 그럼 구동이 안 되죠. 여러분들 뒤에 있는 그 시계 뒤에 건전지가 들어갈 겁니다. 건전지가 들어가면 시계가 이제 건전지 들어가면 착착착 돌겠죠. 근데 약이 다 따르면 안 돌죠. 맞아? 그럼 그 건전지를 끄집어내서 전압기로 측정하면은 1.5V가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1.5V예요. 건전지는 1.5V 그대로 맞는데 얘가 새걸 때는 돌아가다가 흥기되니까 안 돌아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건전지의 등가 회로는 1.5V라는 이상적인 전압원과 내부장 RS가 이렇게 있습니다. 새걸 때는 RS가 매우 적어. 그래서 아주 작을 때니까 시계가 돌리는 모터의 저항값, RL 값이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1.5V가 여기에 다 걸려. 얘는 적기 때문에 무시가고. 근데 약을 다 쓰게 되면 RS가 매우 큽니다. 자, 얘는 1kΩ이고 얘가 10kΩ으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시계에 걸리는 전압은 1.5V가 아니고 0.15V 걸려. 그래 안 돌아가지 모터가. 이걸 갖다가 우리는 로딩 이펙트라고 얘기합니다. 즉 1.5V라는 전압원의 로드를 달므로 인해서 전압이 달라지는. 자, 이와 같은 회로에 R레를 안 달면은 여기 나타나는 전압은 VOC입니다. 그대로. 왜? 전류가 안 흐르는 거니까. 그러다가 내가 저항 R레를 달았어. 달면은 R레에 걸리는 전압 V0는 RSTH 플러스 R레분의 R레 곱하기 VOC가 됩니다. 그래서 R레의 함수가 돼. 그래서 출력자는 무조건 R레의 함수가 되는데 만약에 RTH하고 R레를 비교했을 때 R레이 매우 크다. 그렇게 되면 얘가 무시가 돼. 무시가 되니까 약분이 돼버려. 그러면은 VO는 VOC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즉, 이렇게 되면 로딩 이펙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R렐이 뭐를 다루냐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 전압이 걸려야 되는데 이 내부장이 큼으로 인해서 이 RTH가 매우 크면 이와 같은 정보를 만족하지 않고 R렐하고 비슷한 값이 된다든지 또는 RTH가 R렐보다 크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출력 전압이
VOC하고 같지를 못해. RL이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아날로그 이제 버퍼를 쓰는 거예요. VOC에다가 RTH라는 저항을 들었는데 얘를 갖다가 아날로그 버퍼를 씁니다. 그리고 RL을 달아. 자, OPMP 출력단에 RL이 달렸으니까 로딩 이펙트가 없다 그랬으니까 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RL이 크든 적든 출력 전압이 영향을 안 미치고, 그 다음에 OPF의 입력 단자에 흘러들어가는 전류가 제로이기 때문에 RTH가 크다 하더라도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없습니다. 그래서 RTH의 영향도 안 받고, 그래서 V0는 그냥 VOC예요. 이렇게 쓰면 조건하고 관계없이. 로딩 이펙트가 나타나는 회로에 요 사이에 버퍼를 넣는 거죠.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그러면은 로딩 이펙트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 예제에 대해서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반전정 복귀하고 비반전정 복귀, 일반적인 꼴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OPMP가 들어가 있는 어떠한 회로든지 우리가 회로를 풀 때 OPMP가 갖고 있는 특성식 두 개를 쓰면 됩니다. 입력 두 단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고 입력 단자에 흐르는 전류가 제로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노드 해석법이나 루프 해석법이나 또는 다른 어떤 테크닉을 갖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여기 문제를 풀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이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흐르는 OPMP 입력단에 흐르는 전류가 제로라는 예를 써서 여기에 전류가 안 흐르는 거고 여기에도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 R2에 걸리는 전압도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전류가 안 오니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기준점이니까 이점의 전압이 V2고 따라서 이점의 전압이 V2가 됩니다. 왜? 저항에는 전압이 안 걸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이 OPMP가 갖고 있는 두 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라는 것은 이 점과 이 점의 전위차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전압이 V2면 이 점의 전압도 V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드점의 전압을 다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 노드점에서 노드 방정식을 하나 쓰면은 회로가 풀리는 겁니다. 또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전압차가 여기는 V1이고 여기는 V2니까 R1을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 I1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 저항 양단의 전압을 아니까. 그 전류가 OPMP 내부로는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그 전류가 다 R2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R2 양단의 전압, RF 양단의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 전압을 갖고 출력 전압이 V2에 비해서 RF에 걸리는 전압만큼 낮다. 그래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I1은 R1에 흐르는 전류로서 저항분의 전압이 V1-V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VF라고 두겠어요. RF에 걸리는 전압 VF는 저항 곱하기 흐르는 전류 I1 따라서 R1분의 RF 곱하기 V1-V2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출력 전압 V0는 여기 있는 이 전압하고 이 전압하고 차가 VF니까 V2에서 VF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V2 마이너스 R1분의 RF에 V1 마이너스 V2
마이너스 R1분의 RF V1 플러스 1 플러스 R1분의 RF V2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노드 해석법을 쓰겠어요. 마이너스 단자에서 KCL을 쓰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전류,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전류 더하면은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OPM프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제로니까 R1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전류 더하기 RF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제로다. 이걸 정리하면은 바로 이 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중첩의 원리를. 전원이 두 개니까 중첩의 원리를 쓰겠습니다. 가능하죠, 그쵸? 자, 그러면은 V1에 의한 응답. 그러면은 V2는 제로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로가 마이너스 플러스 R2를 통해서 그라운드로 가고요. R1을 통해서 V1을 통해서 그라운드로 가고 여기에 RF라는 저항이 달려있는 이러한 모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R2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제로니까 R2 양단에는 전압이 안 걸려요. 그러면은 요점하고 요점하고 전이차가 같으니까 이어도 무방합니다. 그쵸? 있게 되면은 요거는 반전 정폭기가 돼요. 따라서 V0는 마이너스 R1분의 RF V1. 지난 시간에 풀었는 회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V2에 의한 응답. V1을 제로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로가 마이너스 플러스 R2에 V2가 있고, 그 다음에 R을 통해서 그라운드로 가고요. V0 RF.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흐르는 전류, R2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제로니까 R2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고 따라서 숏서킷으로 만들면 돼요. 요거는 바로 비반전 정폭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비반전 정폭기를 어떻게 그렸냐 하면은 플러스 여기에 전압 VS가 들어가면 R1, R2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단자에서 그라운드에 R1이라는 저항이 있고 마이너스 단자에서 그라운드로 R1이라는 저항이 있고 출력 전압에서 마이너스 단자 사이에 R2라는 저항이 있어요. 출력 전압에서 마이너스 단자 사이에 RF라는 저항이 있는 그런 꼴 같은 거죠. 그죠? 모양이 같은 거예요. 어떻게 다를 것 같지만은 이 회로는 같습니다. 즉 V2 여기 들어가는 VS 대신에 V2를 였고 여기 있는 R2 대신에 RF를 연 거예요. 따라서 V0는 1 플러스 R1분의 RF V2. 그래서 두 개의 출력 전압을 더하면 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OPM프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루프 방정식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프 방정식을 잘 안 이용해. 왜? 루프 방식을 풀려 그러면 OPM프 내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상을 해야 되니까 조금은 머리가 조금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이 되는 거니까 루프 해석법을 못 푸는 건 아닌데 풀려 그러면 조금 복잡하니까 안 푸는 거예요. 그래서 루프 해석법은 잘 안 쓰고 노드 해석법이나 또는 중첩의 원리 그 다음에 1번처럼 전류에 흐르는 브랜치의 전류를 구해서 그래서 다이렉트로 출력 전압을 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풀든지 답은 같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조금은 뭐 저항이에요. 요 해제를 내가 자주 푸는데 요거에 대해서 V절하고 Vs의 관계식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요 출력 전압하고 마이너스 단자 사이에는 저항 하나만 있는데 조금 복잡한 회로가 들어가 있는 그런 꼴이에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OPMP가 갖고 있는 특성식 두 개를 이용해서 앞에서부터 뒤로 쭉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냥 전류, 전압과 전류 관계를 갖고 쭉 흘러나가는 대로 풀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전압이 0V입니다. 플러스 단자가 0V면은 두 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니까 마이너스 단자에도 전압이 0V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VS고 여기가 0V니까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R1분의 VS만한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렇죠? 왜? R1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S 0이니까 R1분의 VS가 흐를 거고 그 다음에 OPMP 내부 쪽으로는 전류가 몰로 들어가니까 일로 흐르는 전류가 R1분의 VS가 돼요. 이 전류가 모두 다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죠? OPMP는 못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R1분의 VS가 R2를 통해서 흐르니까 R2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흐르는 전류분의 저항값을 하면 돼요. 그래서 R1분의 R2 VS라는 전압이 여기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0V고 여기가 0V예요. 그러면은 이 점의 전압은 0V보다 이만한 전압이 낮아요. 낮으니까 이렇게 전압이 R1분의 R2VS가 걸린다는 거예요. R4에는. 이 점이 0V고 이 점도 0V고 이 점은 마이너스 R1분의 R2VS니까 이렇게 전압이 걸리게 되고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가 R1 곱하기 R4분의 R2VS가 흐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R1분의 VS,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R1, R4분의 R2VS니까 이 점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는 두 개를 합해서 흘러가야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돼. 그러면은 R1분의 VS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1 플러스 R4분의 R2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R3를 곱하면 돼. 자, 출력전압 V제로는 요게 0V입니다. 0V보다 이만한 전압이 낮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만한 전압, 여기에 걸리는 이 전압만큼 또 낮아요. 그러니까 낮고 낮으니까 전체가 마이너스 붙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R1분의 R2VS. 이만큼 또 적다니까 R1분의 R3, 1 플러스 R4분의 R2 곱하기 VS. 딱 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R1분의 R2 플러스 R1분의 R3 플러스 R1, R4분의 R2, R3 전체 VS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건 처음부터 쭉 그냥 풀어나가면 됩니다. 하나씩 걸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ohm의 법칙을 써서 전류가 있으면 전압을 구하고 전압이 있으면 전류를 구하고 그래서 각 브랜치에 걸리는 전압을 다 구해놔놓고 각 소자에 걸리는 전압을 다 구해놔놓고 출력 전압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전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중첩의 원리는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방법이 약해봐야 노드 방식밖에는 안 돼요. 뭐 루퍼 방식을 써도 되기는 되는데 자, 이 점의 전압은 여기가 0V니까 여기가 0V 가능해요. 그쵸? 자, 이 점의 전압은 VS로 만들어졌고, 이 점의 전압은 V0로 디파인 되어 있고, 이 점의 전압은 OPMP의 특성상 0V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남아있는 노드는 이 점밖에 없습니다. 그쵸? 이 점의 전압은 지금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미지수 VX라고 둡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미지수는 Vx와 V0 두 개입니다. 그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V0고, 구하기 위해서 임의로 미지수 하나, Vx를 첨가를 했으니까 두 개의 미지수가 되고, 따라서 방정식 두 개만 만들어내면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노드 방식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노드 방식 하나 구할 수가 있고, 여기서 노드 방식을 하나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몽구예요. 그쵸? 여기는 몽구합니다. OPF 내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몽구와 전화번이 있죠. 그래서 요점에서 이 마이너스 단자에서 KCL을 쓰면은 이렇게 흐르는 전류 플러스 이렇게 흐르는 전류의 합은 제로다. 그래서 R1분의 VS 플러스 R2분의 VX가 제로입니다. 이게 일식이고, 그 다음에 VX점에서의 KCL. 이렇게 흐르는 전류, 이렇게 흐르는 전류, 이렇게, 흘러나가는 전류를 할까요? 이렇게 흐르는 전류, 이렇게 흐르는 전류, 이렇게 흐르는 전류의 합은 제로다. 그럼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R2분의 VX 마이너스 0, R2분의 VX 플러스 알파분의 VX 플러스 R3분의 VX 마이너스 V0는 제로. 자, 이거는 뭐 테크닉인데요.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통분하고 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죠? 그래서 노드 방식 여러분들이 잘 안 쓰는 것 같아. 이게 숫자로 돼 있으면 통분하는 거, 그래도 숫자가 돼 있어도 조금 힘들어. 통분하기가. 그렇죠? 거기에 최소 공배수가 좀 적으면 관계없는데, 최소 공배수가 굉장히 크게 되면 여러분들이 통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를 쓰냐면은 저항을 쓰지 말고 컨덕턴스를 써. 그리고 항상 컨덕턴스는요, 저항값이 R이라고 주어졌으면 컨덕턴스는 G라고 주어지면 돼. 그러면 R이라고는 절대 회로에 없습니다. R은 없고요. 첨자가 반드시 붙어 있어. R1인 경우에는 컨덕턴스로 치면 G1, R2는 G2 이렇게 디파인 안 해도 이미 머릿속에 다 그렇게 갖고 있으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쓰면 돼요. G1VS 플러스 G2VX는 제로 이렇게 써. 그러면은 통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식도 마찬가지로 G2VX 플러스 G4VX 플러스 G3VX 마이너스 V0. 굳이 G1은 R1의 역수다, G2는 R2의 역수다 이렇게 디파인 안 해도 이미 이 정도 쓰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먹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자로 같은 데 가면은 알파이라든지 뭐 R0 이렇게 첨자가 들어갑니다. 그쵸? 이때는 이게 있는 라지 R하고 스몰 R하고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라지 R은 실제 저항값이고 스몰 R은 모델링 돼 있는 저항의 값이에요. 그래서 알파의 컨덕턴스로 쓰면 그냥 스몰 G5로 쓰면 돼. 그 다음에 R0는 스몰 G0로 쓰면 되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GM이라는 게 있죠. 그쵸? 이 GM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이 G가 같은 의미의 컨덕턴스예요. 그렇게 어느 정도 약속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굳이 디파인 안 해도 G가 R1의, G1은 R1의 역수구나 라는 걸 알아먹을 수 있어요. 본인도 그렇게 알고 쓰면 되고. 그러면 여기 쉽게 풀립니다. GX가 바로 나와. VX는 마이너스 G2분의 G1 VS입니다. 여기서는 V0는 G3분의 G2 플러스 G4 플러스 G3 곱하기 VX가 돼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따라서 V0는 G3분의 G2 플러스 G3, G4 플러스 G3 곱하기 VX 대신에 얘니까 마이너스 G2분의 G1 VS. 이제는 원래 저항값으로 돌려. 일어나 놓고. 돌리면은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나와요. G2 곱하기 G3분의 G1 곱하기 G2 플러스 G3 플러스 G4의 VS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R2분의 1 곱하기 R3분의 1분의 마이너스 앞이 붙고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 R4분의 1 vs. 그 다음에 여기다가 R1분의 1을 곱하면 요거는 분모로 내려오고요. 얘는 분자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요 곱해 들어가. 그 다음에 R4가 내려오고 곱해 들어가고. 그러면은 요와 같은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갖다 통분해가 풀려고 풀어도 돼. 그런데 조금 중간 과정이 복잡할 거고. 이러될 때는 컨덕턴스로 쓰는 게 편합니다. 가산이라는 건 그냥 더하기 하는 거예요. 어떤 입력 신호가 한 개 있을 때는 의미 없고요. 한 개 있는 건 그냥 정폭기예요. 입력 들어오는 신호를 그냥 키워서 출력을 내보내는 거니까 정폭기고, 가산 정폭기는 적어도 입력 전원이 2개 이상을 더해서 그걸 뻥튀기해서 출력에 내보는 걸 갖다가 우리는 가산 정폭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OPM프가 왜 연산 정폭기라 하냐면은 연산을 하는, 4층 연산을 하는 정폭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곱하기 나누기는 조금 힘드는 회로니까 그건 빼버리고 지금은 더하기 빼기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덧셈을 하는 정폭기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가산 정폭기라는 정의가 어디에 되느냐 하면은 얘가 갖고 있는 정폭률이 AV이고요. 인가전원 전압이 V1, V2 이런 식으로 N개의 입력 전압이 들어오고 나가는 전압이 V0다. 이러면은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을 다 더해서 AV만큼 키워서 내보내는 이러한 꼴을 갖다가 우리는 가산 정폭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는 입력에 들어오는 신호를 갖다가 그대로 더하는 거니까 웨이팅 팩터가 없어요. 근데 간간히 웨이팅 팩터를 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디탈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비트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LSB가 있고 MSB가 있는데 MSB도 1이고 LSB도 1인데 똑같은 의미는 아니죠. 그죠? 웨이팅 팩터가 달라. 그래서 MSB에서는 큰 수를 곱해줘야 합니다. 2의 n승만큼. 그래야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웨이팅 팩터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들었냐 하면은 N개의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면 웨이팅 팩터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을 내보냅니다. 그랬을 때는 일률적으로 AV만큼 곱하는 것이 아니고 V0는 A1의 V1, A2의 V2 이런 식으로 AN의 VN 각 성분의 배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웨이팅 팩터를 준 거고 이거는 웨이팅 팩터를 주지 않은 그러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둘 다 더해서 정폭을 시키는 거니까 가산 정폭기가 되는 거고요. 의미는 알겠죠? 의미만 알면 돼. 이제 회로를 이걸 만들어지는 회로가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전 가산기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비반전 가산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로가 꾸며져 있다. 뭐 가산 정폭기가 되든 그냥 정폭기가 되든 비반전 정폭기가 되든 나중에 나는 차동 정폭기가 되든 OPM프가 들어가 있는 회로를 해석할 때는 똑같은 방법입니다. 뭐 가산 정폭기에서 해석 방법은 이렇고 일반적인 정폭기에서 해석 방법은 이렇고 이렇게 다른 것은 아니고요. 항상 똑같아요. 결과만 가산 정폭기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회로를 풀 때도 마찬가지. OPM프가 갖고 있는 특성식 두 개를 쓰고 그 다음에 노드 방식을 써도 좋고 흐르는 전류를 갖고 문제를 풀어도 좋고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보냐면은 플러스 단자의 전압이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전압이 0V. 단자 두 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 또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0V. 그러면은 R1이라는 저항 양단의 전압을 알아요. 왼쪽은 V1, 오른쪽은 0V. 따라서 R1을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 I1은 R1분의 V1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R2를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도 마찬가지로 왼쪽은 V2고 오른쪽은 0V니까 I2는 R2분의 V2. Rn을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도 역시 Rn분의 Vn.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N개가 만나서 합쳐져서 이리로 갑니다. 일로는 못 가니까. 그래서 I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모든 전류의 합과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요즘에서 캐시어를 생각하면 돼요.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흘러나가는 전류 I와 같다. 그렇죠? 그 다음에 I라는 전류가 흐르니까 RF 양단에 RF 곱하기 I만은 전압이 6이가 돼. 그러면 출력 전압 V0는 0V에 비해서 이만한 전압이 낮은 거니까 마이너스 RF 곱하기 I. 마이너스 RF 곱하기 I가 뭐냐 하면 I1부터 IN까지 합이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는 풀어놨으니까, 따라서 V0는 마이너스 R1분의 RF V1, R2분의 RF V2, R3분의 RF V3, Rn분의 RF Vn. 웨이팅 팩터가 들어가 있는 가산정폭기입니다. 가산 더하기 하는데 왜 마이너스가 있냐? 마이너스를 더했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아니면 마이너스를 앞으로 다 끄집어내면 더하기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요즘에서 KCL을 쓰면 돼요. 마이너스 단자에서의 R1분의 V5 흘러들어오는 전류 R2분의 V2 Rn분의 Vn 흘러들어오는 토탈 전류는 더하기 RF를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전류 이렇게 해도 돼. 그래서 모든 저항을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전류의 합원체로다 이렇게 둬서 V절을 풀면 얘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R1부터 Rn까지를 다 같이 R이라는 값으로 둬. 그러면은 V0는 마이너스 R분의 RF의 V1 플러스 V2 플러스 Vn. 웨이팅 팩터가 없는 가산정폭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쵸? 비반전 가산정폭기. 자, 이 점은 이 점의 전압을 지금 거꾸로 구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 점에서 KCL을 구하는데 노드점의 전압을 갖다가 여기다 VX라고 디파인을 해도 좋아요. 여기다가 VX를 디파인하고 이 점도 VX다. 그래서 이 점에서 KCL을 하나 쓰고 이 점에서 KCL을 하나 써도 답이 나오고 그걸 갖다가 뭉쳐서 그냥 계산을 한 번에 끝내겠다. 그러면은 V0가 있으면 이 점의 전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여기가 V0라고 디파인 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RA 플러스 RB분의 RA 곱하기 V0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제로거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에 다 흐릅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일로 다 흐르기 때문에 RA와 RB는 직렬 연결이 돼요. 꼬론 여기다 브랜치가 하나 있는데 직렬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도 흐르는 전류를 보니까 똑같아. 그럼 직렬 연결입니다. 그러면은 출력 전압 V0라는 전압, 토탈 전압에 R1과 RA와 RB가 직렬 연결이니까 디바이드 되는 거예요. 전압 분배 법칙을 써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요점의 전압이 요것이 되는 거니까 이 점의 전압도 역시 RA 플러스 RB분의
RA 곱하기 V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A라는 라지 A라는 걸로 치환하겠어요. 그 다음에 요점에서 KC를 쓰면은 바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단자에서 KC에 그러면은 R1을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전류 AV0 R2를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전류 마이너스죠. Rn을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전류 제로. 네, 역시 마찬가지로 R이라는 저항값이 있으니까 컨덕턴스 G로 표현해. 그러면은 G1 V1 마이너스 G1 A V0 플러스 G2 V0 V2 마이너스 G2 A V0 그 다음에 GN VN 마이너스 GN A V0는 제로. 그래서 얘를 다 오른쪽으로 넘으면은 G1 V1 G2 V2 플러스 쭉 가서 GN VN은 G1 G2 GN까지 더하고 A V0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V0는 G1 플러스 G2 플러스 GN까지 A 분의 G1 V1 G2 V2 GN VN 그걸 놔둬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원래대로 저항으로 돌아가면은 GEQ라고 또 그러면은 GEQ 곱하기 A분의 1을 앞으로 끄집어오면은 R1분의 V1 R2분의 V2 RN분의 VN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대신에 이 값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저항을 갖게 두면 다 같이 R이라는 저항값으로 둬. 그럼 V0는 어떻게 돼요? 얘가 얼마 되죠? GEQ가? R1분의 1, R분의 1, 이 N개가 있으니까 R분의 N, 그거 역수니까 N분의 R이 됩니다. R분의 N 곱하기 R분의 V1 플러스 R분의 V2 R분의 VN N에 V1 플러스 V2 플러스 VN A가 빠졌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쵸? 뭐 결과는 여러분 수학적으로 그냥 풀만 되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끊어서 조금 복잡하니까 요즘을 끊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들다 보면 테브란 등가회로나 노턴의 등가회로를 곤쳐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테브란 등가회로로 곤쳐서 쓰겠습니다. 그럼 어떤 모양이냐면은 R1이 있고 R2가 있고 쭉 가서 Rn이 있고 여기가 그라운드,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전압 V1, V2, Vn. 그래서 VOC를 구해봐. 이 점의 전압을 VOC라고 두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나오는 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점에서 KC를 쓰면 됩니다. 여기가 V1, 여기가 VOC. 흘러들어오는 전류, 흘러들어오는 전류, 흘러들어오는 전류. 모두 다 합해서 제로가 되는 거니까 R1분의 V1 마이너스 VOC. R2분의 V1 마이너스 VOC. Rn분의 N 마이너스 VOC는 제로. 따라서 VOC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쭉 가서 Rn분의 1분의
R1분의 V1, R2분의 1, V2, Rn분의 1, Vn 이렇게 나와요. 이건 풀면 되니까, 그쵸? 그 다음에 RTH는 얘네들이 뭡니까? 0으로 보내는 거니까 독립전을 다 제거하라 그랬으니까 다 숏 그라운드로 가버려요. 그러면 이 점에서 들어가면 이 저항들이 다 병렬 저항입니다. 그래서 R1부터 Rn까지의 병렬 값이에요. VOC, RTH, 플러스 마이너스, RA, RB, V0. 여기 전류 안 흐르죠? OPF 입력단 전류가 안 흐른다 그랬으니까 이 회로가 이제 원회로니까 일로 흐르는 전류가 제로니까 RTH가 있다 하더라도 이 양단에 전압이 안 걸립니다. 따라서 이것이 숏 서킷가 돼버려. 그러면 이 회로가 뭐가 됩니까? 비반전 정폭기가 되죠. 그러면은 V0는 1 플러스 RA분의 RB 곱하기 VOC. VOC니까. VOC 얘되지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다.